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거기에 나만 없습니다. 가슴은 쿵 내려앉고 누구에게도 내색은 못합니다. 또 나만 빠졌네. 입 안에서만 맴돕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그런 자신이 더 싫어지는 방. 쉽게 상처받는다는 건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상처를 숨기는 길과 드러내는 길. 어느 쪽이 평생 갈 친구를 만들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영희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슬기로운 심리생활. 영희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가 되면 하루 종일 들었던 말 하나하나를 곱씹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이 아까 한 말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희에게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동네 육아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영희도 열심히 맞춰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엄마가 영희 아이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휴, 많이 활발하네요. 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달랐죠. 그날 밤 영희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그래서 저렇게 말한 건가? 같은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 엄마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머릿속에서는 그 한마디가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증거처럼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영희는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영희는 모임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습니다. 약속에 핑계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는 것, 연락이 올까봐 불안하면서도 먼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 영희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모임은 표면적으로 유지됐지만 영희와 다른 엄마들 사이의 친밀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관계를 보호하려고 물러났는데 결국 관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거절에 과민한 사람은 상대의 의도를 과잉 해석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웃지 않았다를 나를 싫어한다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철수합니다. 거절당하기 전에 스스로 떠나버리는 거죠. 이걸 선제적 철수라고 합니다. 결과는 역설적입니다. 관계를 보호하려고 만든 벽이 오히려 관계를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이건 영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계의 수는 유지하지만 깊이는 점점 얕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영희에게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만약 영희가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희에게는 10년 지기 친구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둘은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떠나는 여행이니까요. 그런데 여행 중에 수진이가 계속 핸드폰만 봤습니다. 영희가 카페를 추천하면 아무데나 가자로 무심하게 넘기고 풍경을 보자고 하면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영희 속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있는 게 재미없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 순간이 분기점이었습니다. 영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인 거죠. 하나는 아까 육아 모임에서처럼 서운함을 삼키고 웃는 척하는 길, 다른 하나는 불편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길이었습니다. 영희가 용기를 냈습니다. 나 솔직히 오늘 좀 서운했어 라고 말한 거죠. 네가 핸드폰만 보니까 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 싶었거든 이라고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신경 쓰였어. 네가 그렇게 느꼈는지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숙소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서로 요즘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외로웠어. 회사에서 고립된 느낌이 들어서 핸드폰에 매달렸던 것 같아 라고요. 여행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운함을 말한 그 한마디가 관계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997년 심리학자 아서 아론과 그의 동료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 점점 깊어지는 질문을 서로에게 하게 한 거죠.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같은 질문들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45분 만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심지어 한 쌍은 나중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실험이 증명한 건 하나입니다. 친밀감의 핵심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영희가 나 서운했어 라고 말한 순간 자기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이도 자기 고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 개방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도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현상이거든요. 약점을 보여주는 게 관계를 약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거든요. 영희가 서운함을 말한 순간 수진이도 자기 외로움을 꺼낸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 개방의 순환이죠. 진짜 친밀감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을 함께 통과할 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두 가지 길을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 상처를 숨겼습니다. 결과는 고립이었죠. 관계에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길,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불편한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뒤에 진짜 친밀감이 찾아왔거든요. 같은 영희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감정의 안테나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안테나가 아니라 안테나가 잡아낸 신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거든요. 신호를 숨기면 거절 민감성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회피하고 고립되고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악순환이죠. 하지만 신호를 표현하면 취약성의 루프에 들어갑니다. 표현하면 상호 개방이 일어나고 상호 개방이 일어나면 친밀감이 깊어지고 친밀감이 깊어지면 다음번 표현이 더 쉬워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피부가 예민한 사람과 같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아무 화장품이나 못 쓰죠. 하지만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으면 오히려 예민하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 관리를 더 잘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민함을 무시하면 관계가 트러블을 일으키지만 예민함을 제대로 다루면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일식당한 밤, 칭찬 목록에서 빠진 내 이름, 모임에서 혼자 남은 느낌, 이런 순간들이 유난히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친구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채죠. 너 오늘 괜찮아? 라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겁니다. 감정의 안테나가 예민한 사람만이 관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의 수면 위에서만 헤엄칩니다.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 진짜 친밀감이 있다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뿐이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건 그 사람만이 관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점이 아닙니다. 느낀 걸 숨기는 것이 약점이거든요. 영희는 여전히 쉽게 상처받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상처를 나의 결함이 아니라 관계의 신호로 읽기 시작한 거죠. 서운함이 올라오며 삼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쉬운 건 아닙니다. 표현하고 나서도 떨리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하죠. 하지만 그 떨림을 견딜 때마다 관계는 한 겹씩 깊어지거든요. 영희와 수진이처럼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평생 갈 친구를 만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의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 균열을 메울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감정의 안테나가 예민한 건 결함이 아니거든요. 그건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도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그게 평생 갈 친구를 만나는 시작이니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